한국은 그냥 하룻밤 자고 떠나는 경유지라고만 생각한 프랑스 승무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5초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단 하나의 장면이 10년 경력의 프랑스 승무원 나탈리 허쉬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세계 30개국을 넘나든 베테랑이었고 누구보다도 자국 프랑스의 시스템과 문화를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친 한 시민의 행동 하나에 그 모든 자부심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전 세계 누리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이 왜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탈리 허쉬입니다. 프랑스 항공사에서 10년째 일하는 얼음 여왕 승무원이죠. 동료들이 제게 붙인 별명입니다. 왜냐고요? 30개국을 다녀봤지만 단 한 번도 현지 음식에 감동한 적도 관광지에 서 즐겁게 놀아본 적도 없거든요. 제 여권에는 세계 각국 도장이 빼곡하지만 제 가슴속엔 어떤 나라도 자리 잡은 적 없었습니다. 나탈리, 이번엔 한국이래. BTS랑 손흥민의 나라 말이야. 평소 K-팝을 즐겨 듣는 신입 승무원 나오미가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비행 매뉴얼을 넘겼죠. 중국이랑 일본 사이 끼인 작은 나라잖아. 그냥 경유지야. 하룻밤 자고 나오면 그만이지. 나오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언니 진짜 로봇 아니야? 하고 물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선 제가 감정칩이 고장난 안드로이드라는 농담이 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죠. 객실 준비를 하면서 기내 TV에 한국 드라마가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히트친 오징어 게임이었죠. 제 옆에 부기장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정말 대단하지 않아? 아카데미상도 받았잖아. 영화는 그냥 영화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어차피 우리가 가는 곳은 공항이랑 호텔뿐이잖아. 파리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갈 때 제 옆자리 승객은 한국 가이드북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참 순진하지. 나라마다 다 비슷비슷한데. 나탈리, 너 정말 30개 나라를 다녔으면서 즐거웠던 적이 없어? 수석 승무원 올가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공항, 활주로, 면세점, 출입국 심사대, 호텔. 10년간 본 건 그게 다예요. 제 대답은 언제나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저는 비상구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16시간 비행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고전 소설을 꺼내 읽기 시작했죠. 현실의 사람들보다 책 속 인물이 더 정직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니까요.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입니다.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어요.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시작됩니다. 호텔 체크인, 샤워, 잠, 체크아웃, 다시 비행기. 제 인생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고 도는 수화물 같았죠. 비행기가 착륙하며 덜컹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저에겐 그저 또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저희 승무원들도 짐을 챙겼죠. 야 나탈리, 듣자 하니 한국은 밤에도 완전 안전하대. 나 좀 나갔다 올래? 나오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미쳤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인데.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간질간질했어요. 한국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어쩐지 이번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했다간 10년간 쌓아온 얼음 여왕의 자존심이 무너질 테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또 다른 경유지라고 생각한 곳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한국은 제 여권에 찍힌 30번째 도장이 될 예정이었지만 제 가슴속에 첫 번째로 자리 잡을 나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죠.
바닥은 반들반들 빛나고 천장은 하늘처럼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가 한국공항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나오미는 벌써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나탈리 저기 봐. 안내 로봇이야. 정말이지 은색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무관심한 척했지만 솔직히 내심 놀랐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자동 수화물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알아서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옮기는데 말이에요. 여긴 뭔가 다르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심사대 앞에 서자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일 아침 출발입니다. 딱딱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그 직원이 갑자기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 나탈리 씨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더구나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직원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놀라신 것 같네요. 저희는 국제선 승무원 정보를 미리 받아봅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30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그저 넥스트라는 말과 함께 도장만 쾅 찍어주곤 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깨끗한 건 기본이고 세면대 위에 무료 핸드크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프랑스에서는 청소부를 그냥 투명인간처럼 대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인사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청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네,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호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프랑스였다면 아마 모두 앞다퉈 버스에 올라타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 뭔가 좀 다르네. 저는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얼음 여왕이 드디어 녹기 시작하는구나. 나오미가 키득거리며 말했죠. 버스에 올라타니 운전기사가 짐을 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프랑스어로요.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웃으며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뭔가 숨겨진 의도라도 있는 건가? 호텔로 향하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간판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역시 그냥 경유지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얼음 여왕의 심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니 평소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죠. 나오미는 벌써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고 졸랐어요. 나 진짜 나갈 거야. 명동이라는 곳이 쇼핑 천국이래. 비행시간 맞춰서 돌아오면 돼. 같이 가자.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저도 모르게 같이 갈까? 하고 말했어요. 나오미는 깜짝 놀라 진짜 얼음 여왕이 녹았나 봐. 라며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호텔 근처 지하철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고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명동에 도착하자 거리엔 활기가 넘쳤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나오미는 연신와하며 이 가게 저 가게 들어갔죠. 저는 그저 구경만 하려 했지만 가게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게 낯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저 불친절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리를 걷다가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음식점을 찾던 중 길 한쪽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치우고 계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그 아주머니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는데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 다녀오니? 하고 말했고 학생은 네, 학원 가는 길이에요 하고 대답했죠. 이 광경이 저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프랑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청소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여기선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대화까지 하는 거예요. 나오미, 방금 본 거 이상하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쇼핑백을 들고 있던 나오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학생이 청소 아주머니한테 인사하는 거.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나오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프랑스에선 청소부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지.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음식점에 들어가 앉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엔 존중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30개국을 다니면서 건물, 음식, 풍경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겁니다. 얼음 여왕의 심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운명이었죠. 음식점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저는 여전히 아까 본 장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말했죠. 삼겹살이 유명하대. 한번 먹어볼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직원이 우리가 외국인이란 걸 알아차리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거였습니다. 프랑스에선 외국인에게 프랑스어 못 알아들으면 나가라는 식의 태도가 흔한데 말이죠. 고기가 나오자 직원이 옆에서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뭐죠? 나오미가 상추를 가리켰습니다. 쌈이라고 해요. 이렇게 고기랑 같이 싸서 먹는 거예요. 직원이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며 웃었죠. 저는 어색하게 따라해봤어요. 입안에서 터지는 맛의 조화가 놀라웠습니다. 직원은 계속 우리 옆에서 고기를 뒤집어주며 한국 음식 문화를 설명해줬어요. 여기서는 항상 손님에게 이렇게 친절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손님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놀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카드를 내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시죠? 10% 할인해 드릴게요. 왜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요. 직원의 대답이 너무 순수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옆 가게 직원이 달려나와 우산을 건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 가게 우산이에요. 나중에 아무데나 두고 가셔도 돼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우산을 정말 그냥 주신다고요? 아니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에요. 괜찮아요. 우산을 받아들고 걸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그러게요. 너무 친절하니까 오히려 경계하게 되네요.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한 역에서 임산부가 탔는데 즉시 여러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선 대부분 모른 척하는데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 옆 침대에서 나오미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인데 벌써 아쉬워요. 또 오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30번 넘게 타봤지만 떠나기 아쉬운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프랑스의 지하철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고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죠. 그런데 제 옆에 한 한국인이 앉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에 뭔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눈물이었어요. 얼음 여왕의 얼굴에 흐르는 따뜻한 눈물. 이건 분명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서울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출국일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몸이 무거웠어요. 30개 국가를 다녀봤지만 떠나기 싫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탈리, 일어났어? 아침 먹으러 가자. 나오미가 활기차게 불렀어요. 호텔 식당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학생, 노인을 도와주던 젊은이들, 우산을 빌려준 가게 직원. 이 나라는 뭔가 달랐어요. 아침 뷔페는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과감하게 한국 음식을 골랐지만 저는 평소처럼 토스트와 계란을 선택했어요. 나탈리, 김치 한번 먹어봐. 매콤하지만 맛있어. 나오미가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조각을 집어 먹었는데 의외로 상큼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먹어봤죠. 식사 후 우리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이 말했어요. 비행기가 3시간 지연됐네요. 프랑스행이요. 순간 당황했지만 직원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심 투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3시간 동안 서울 구경하실래요? 정말인가요? 나오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손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항으로 향하던 중 저희는 인천 시내를 잠깐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저기 봐, 전통시장이래. 나오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냄새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생선, 야채, 고기, 그리고 이름 모를 음식들이 즐비했죠. 프랑스의 시장은 대부분 칙칙하고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에서 우리는 또다시 매운맛에 혼쭐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매워하는 저희를 본 아주머니가 즉시 우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외국인은 처음에 많이 매워해요. 이거 드세요.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새로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엔 안 맵게 해드릴게요. 한국 음식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죠. 괜찮아요. 저희가 잘 못 먹어서. 제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처음엔 다 그래요. 저희 아들도 외국에 나가서 현지 음식 적응하느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해해요. 아주머니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새로 만든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적당히 달콤하고 약간만 매웠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서비스로 튀김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나라 또 오세요. 시장을 나오면서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나라는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었죠. 시계를 보니 공항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고층 빌딩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택시 기사님도 친절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자 프랑스 가수 이름을 몇 개 말해주셨어요. 제가 놀라자 웃으시며 말했죠. 세계는 하나예요. 우리 모두 친구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얼음 여왕의 심장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제 마음속에선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차가웠던 얼음 여왕의 심장이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나탈리, 프랑스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나오미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그들의 미소, 배려,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집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웃긴 일이죠. 단 하루 머물렀을 뿐인데 이 나라가 마치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처럼 느껴지다니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다시 와야겠다. 이번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면세점에서 작은 기념품을 샀어요. 한국의 전통 열쇠고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킨 나라의 증표였죠. 얼음 여왕의 가슴속에 작지만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물해준 불꽃이었죠. 출국 심사대 앞에 서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겨우 하루 머물렀는데 이렇게 떠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오미도 비슷한 기분인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같지? 하루 여기에 정이 들다니.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바보 같지 않아.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해. 심사대를 지나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출발까지 시간이 있어서 천천히 구경했죠. 한국 화장품, 전통 공예품, 과자.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봐, 나탈리. 나오미가 흥분해서 가리켰어요. 어제 우리에게 떡볶이 만들어준 아주머니 아니야? 깜짝 놀라 바라보니 정말 그 시장의 떡볶이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어제 떡볶이 먹으러 왔던 프랑스 아가씨들.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저희는 오늘 출국해요. 아주머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딸 유학 보내러 가요. 프랑스로요. 그 대답에 저희는 더 놀랐어요. 정말요? 어느 도시로 가시나요? 나오미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파리요. 딸이 음악 공부하러 가요.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수줍게 웃었죠.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분이 오늘은 프랑스로 딸을 보내는 어머니로 만난 것이죠. 세상은 정말 작고도 신기했어요. 제가 파리에 살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딸이 프랑스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전통 인형이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 만났던 낯선 사람이 오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선물까지 주다니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머니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제 가방에서 프랑스 초콜릿을 꺼내 건넸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나라 선물을 교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건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이었죠. 공항방송이 울렸습니다. 프랑스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파리에서 꼭 만나요. 게이트로 향하는 길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어제 공항에서 봤던 청소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분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제 왔던 외국인 아가씨죠? 오늘 가나 봐요.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네, 오늘 돌아가요.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국인 승무원들은 다 기억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죠. 그리고는 작은 열쇠고리를 하나 건네셨어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받아주세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전 세계 수백 개 공항을 다녀봤지만 청소부가 저를 사람으로 기억해준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또 와요. 한국에 또 와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나오미가 제 눈물을 보고 놀랐어요. 나탈리, 내가 우는 거 처음 봐. 나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마지막 한국의 모습을 담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 제 마음의 목적지가 된 곳이었죠. 기내에 앉아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더 앞선 것이 있었어.
바로 사람이었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얼음 여왕은 이제 없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이제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가 그 따뜻함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